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 이제 결정적 한 수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특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제가 코멘트를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었던 기조가 뭐냐면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죠. 그죠? 우리 안녕하세요.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 좌측에 채팅글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면서 인사드리고 할 테니까 한번 인사도 한번 나눠보고요. 소통도 좀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뭐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랑 좀 엮어서 소개를 드려보자면 일단 제가 월요일에는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밀렸고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단서를 달아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내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많이 밀렸다가 화요일날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 화요일부터는 저는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그 하락분의 절반 정도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화요일 아침에 시장을 봤을 때 미증시도 반등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탄력적인 자금이 붙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월요일에는 경계하자라는 말씀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클로징벨에서는 그동안 뭐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코스닥이 좋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결정적 한 수에선 제가 코스피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도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인사도 좀 할게요. 식품관이요? 백화점 근처로 가셨구나. 여기 현대백화점 근처라서 왔다 갔다 하시면 저도 볼 수 있고요. 우리 3프로 스튜디오도 볼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한번 하시면 들려주십시오. 자, 일단 시장 이야기 드려볼게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3%, 나스닥이랑 S&P 500도 밀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하기 전부터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개장할 때 저도 좀 걱정을 했지만 이거는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렸지만 화요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것은 미증시도 못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AI 쪽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주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 9월달과 10월달로 우리가 돌아가 봤을 때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200조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신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500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좀 하고 싶습니다. 바로 유동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저도 이제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거나 주식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식 쪽에서 증권 쪽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최근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란 트렌드와 독자적인 모멘텀, 이런 독자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우리가 강한 겁니다. 우리가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1년 전만 하더라도 미증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 올라갔고요. 미증시가 만약에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는다라고 해서 미증시가 강하면 우리는 조금 덜 강하고 미증시가 조금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명분은 AI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과는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강한 것은 물론 미국이 폭락을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밀릴 겁니다. 근데 미국이 폭락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독자적인 모멘텀으로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미국이 밀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플러스 1.57%,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45%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뭐 나름대로 마무리가 잘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 좀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특히 장 초반에 2차전지도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고 추가적으로 선순환 과정이 많이 이어지는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과 매매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결정적 한수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투자의 관점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뭐 우리가 10년 후에 짜장면 가격이 짜장면이라고 하죠. 우리가 1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2,000원이었고 3,000원이었는데 지금 올라온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10년 후에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추가적으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시장 자체를 따라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시장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보다는 우량한 종목들 딱 매수하셔가지고 보유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반도체를 못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다음엔 어디를 볼까? 혹은 내가 반도체를 50% 보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현금이 확보가 됐어. 그러면 이 현금 가지고 어느 쪽을 좀 공략해 볼까?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결정적 한수에서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든지 수치적인 부분들보다는 내러티브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둬가지고 포인트를 둬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자, 일단 결국 시장은 유동성과 선순환의 증시다라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정의를 해봤거든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시장에. 증시에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A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 A라는 기업이 지금 PBR이 0.1배고요. PER이 뭐 3배밖에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하고 다녀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매수를 해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매수라는 것이 수급이라는 거고 이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고객 예탁금이 100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0조가 넘어가고 11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산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재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우리 증시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시장이 저는 이해가 된다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TP라고 해서 목표 주가까지 올라가기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엎어버릴 만큼
강력한 모멘텀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에는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수급을 제가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선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 1000조 넘어갔죠. 엄청난 괴력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고 계시거나 혹은 SK하이닉스를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감이 들 수 있는 시장이 맞거든요. 이거는 모든 투자자가 그럽니다. 이건 심지어 저는 이제 PB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BM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벤치마크라고 해가지고 코스피보다는 좋은 성과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코스피 자체를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지 않고 계시면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포모를 느낄 수 있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인데 그런 와중에 오늘은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선순환이라는 거죠.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았었던 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쪽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원전도 오늘 좀 올라왔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저는 주가 흐름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월요일 날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코스피를 경계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를 매도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제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성전자를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도 자금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굉장히 짧은 부분만 캐치를 하시고 제가 뭐 코스닥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으니 매도를 하라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클로징 벨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매수냐 매도냐 하면 저는 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매수하고 종목을 보유하고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과열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EPS라고 하죠. 실적 자체가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밀린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열입니다. 근데 이 과열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너무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은 과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로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경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옆에 앉아가지고 매일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점심에도 오늘 저녁에도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종목들을 일단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급락이 나왔죠. 화요일 날 아침에 봤을 때 미증시가 반등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아침엔 봐야 되죠. 근데 이 반등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요일 날 클로징 벨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시장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목적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돌격 앞으로 하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주위도 좀 살펴보고 브레이크도 좀 밟으면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브레이크도 좀 밟아보고 시장 상황이 어떤지도 좀 따져보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지나고 다다음 주가 되면 어쨌든 연휴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우리가 돌격 앞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만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해서 주식 비중을 전부 다 매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 조절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고 시점이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거를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못 올랐었던 뭐 태양광도 많이 올라왔고요. 간다 이야기하다가 못 올라갔었던 뭐 원전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시고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
라고 하신다면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시고, 나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 비중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한쪽을 다 매도하고 이쪽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포트와 종목군들은 따로 떼어두시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따로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시장이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화면 계속해서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반도체나 전력기기, 그죠? 반도체와 전력기기 어제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2차 전지와 원자력과 뭐 금융과 관련돼서 정책주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뭐 삼표 시멘트 같은 기업들도 주가는 굉장히 좋았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동성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PPT가 아니라서 제가 좀 넘기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용이 좀 밑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냐면, 오늘 제가 뭐 2차 전지도 좀 준비를 했고, 뭐 반도체도 준비를 했고, 이런 내용들, 증권도 준비를 했고, 이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고객 예탁금이 지금 100조를 돌파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1월 달에 평균적인 거래 대금이 62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2월 달 대비해서 작년 12월 달에도 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주식을 처음 하신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명이 넘어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5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주식 투자하겠다라는 분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는 내가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는 뭐 다 좋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없었는데 내가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이렇게 순서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유동성과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는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제가 왜 그랬을 것 같다라는 명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원자력도 오늘 좀 올라왔고요. 금융주들도 올라왔고요. 자산주도 올라왔고.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돈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ETF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 보시면은 자금이 생산적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제가 좀 애둘러서 표현을 거지만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도 넘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누군가 구매자가 있어야지만 자금이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딱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드리긴 어렵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자금이 생산적인 영역, 요거 이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영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따라오고 있고, 물론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금이 넘어올 만한 구조적인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AI라는 트렌드 안에서 가장 좋고요. 조선도 오늘 오랜만에 좀 올라왔죠.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올라왔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라면 외국인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증시 예탁금이 올라왔다라는 내용들,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이 수급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장중에 캡처한 겁니다. 장중에 캡처한 건데 잘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때는 시가총액이 1000조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1000조가 넘어갔고, 시가총액이 약 40%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가면 이제 지수가 가는 거예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포모를 느끼죠. 그래서 이제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부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도 변동성이 나왔고요. 조선 쪽도 변동성이 나왔고요. 오늘 뭐 태양광도 오랜만에 움직임이 나왔고, CS 윈드 같은 풍력주들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자금이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증시에 들어온 자금은요, 잘 이탈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수익을 챙긴 자금은 잘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자금들이 시장에 남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순환 관점에서 밑에 있는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스퀘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뭐 KB금융도 있고요, 셀트리온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라왔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있죠. 은행주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권과 은행주들은 또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은행주를 포함해서 증권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은행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반도체가 너무 무서워, 많이 올라갔어, 부담이 돼라고 한다면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룸은 남아있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사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시면 오늘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죠. 뭐 디램 가격, 이거 올라가는 거 보세요. 가격 2025년도 1월달 대비해서 가격 올라오는 거 보시면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뭐 반도체도 제가 매번 이제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이 반도체 쪽을 많이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반도체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기 앞에서 누구를 좀 만났어요. 누구를 좀 만났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두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는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도 되냐? 라고 여쭤보셨고요. 하나는 신용잔고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지금 사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여쭤보시는 것은 제가 좋다라고 말해달라라는 걸로 전 좀 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사담이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로 저한테 여쭤보셨던 게 뭐냐면 신용 잔고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빨간색이 뭐냐면 고객 예탁금입니다.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2026년도 1월 달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요걸 제가 이거 툴을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요걸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시간이 좀 많으면 좋겠네요. 하다 보니까. 그냥 PPT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고객 예탁금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이 고객 예탁금이고 파란색이 신용 잔고거든요. 근데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과거에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넘어갈 때 보시면 신용 잔고가 고객 예탁금 위로 올라와 있죠. 신용 잔고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고객 예탁금은 늘지 않는데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담 요인이죠. 근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 지금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고객 예탁금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번째 질문이었죠.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물론 이거는 이번 주 월요일처럼 밀리면 부담이 돼요. 이거 월요일처럼 밀리는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우리 시장 괜찮습니다라고 저는 말씀 못 드려요. 솔직하게. 못 드립니다. 무슨 깡이 있어서 그런 말씀 드려요. 매수하고 나서 빠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지금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신용잔고와 고객 예탁금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이 정도 신용잔고가 고객 예탁금을 기반으로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은 아직까지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자금이 넘쳐난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도 제가 팩트 기준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2021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 ETF 쪽으로 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간색이죠. ETF 쪽. ETF도 이제 레버리지 하겠다라고도 많이 문의를 주시고 하는데, ETF는 레버리지 말고 그냥 본 상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1배짜리, 뭐 2배짜리, 3배짜리도 이건 사실 개인적인 투자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투기적이라고 제가 매도할 이유도 없고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매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는 것은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디멘전 투자자문의 대표님께서 자료를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좀 캡처를 해봤는데 요걸 좀 쓰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자금 흐름인데, 어떤 ETF에 대한 자금 흐름이냐면 신흥국 ETF에 대한 자금 흐름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20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잘 보시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신흥국 ETF 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오죠.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2025년도부터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이 신흥국 ETF 중에서 15% 정도 차지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고객분들 만나면 저한테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미국이 더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미국이 더 좋지 않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좋을 수가 있을까요? 저도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하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보다 좋았던 게 10년이 넘어갑니다. 13년, 14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더 좋았고 올해도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도 이런 식으로 신흥국 ETF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매력적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요 국민연금 이야기는 많이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조금 제가 자료가 한번 디테일하게 나오면 설명을 더 드려볼 텐데 지금 제가 월요일부터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좋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그래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코스닥을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 그 명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성장펀드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리거든요. 저도 2, 3주 전까지 이런 논리를 많이 설득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공시가 나왔죠. 어느 정도 투자 배분을 늘릴 수는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코스닥 쪽으로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대해서 포모를 느끼신 분들이 코스닥 ETF 쪽으로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양질의 수급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가 좀 조심합시다. 그래서 코스피가 만약에 밀리면 좀 더 매력적일 겁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전 지금도 그래요. 물론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목까지 차게 되면 또 자금이 코스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보는 흐름에서는 코스피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러티브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뭐 코스피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이거를 자료를 좀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보세요. 지금 혹시 채팅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거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나라 코스닥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번 적어봐 주세요. 정말 이거 깜짝 놀랍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2025년도에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합계가 3분기 기준으로 8억 정도 납니다. 8조. 8억이라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랐는데 8조 정도가 나와요. 코스닥의 모든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으로 10조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100조가 나오느니 SK하이닉스가 100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뭐 조선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주 받으면 1조씩 다 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인 매출 자체가 많이 못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형편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코스닥은 원래 우리가 그렇게 밸류를 반영을 해왔었잖아요. 성장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벌고 있는 전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받았을 때 혹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추가적으로 유입이 됐을 때는 오히려 코스피 쪽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료 계속해서 보시면서 말씀 더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지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코스피가 지금 플러스 134%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대만은 127% 그리고 나스닥은 124%라고 적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2022년도 말부터 지난주까지 올라와 있는 그 증시들만의 상승률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고 올해도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우리가 3년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그렇게 특출나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언젠가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한 번 더 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적인 측면으로 시장을 좀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시간이 정말 부족하구나. 네, 2차 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였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장 초반에 좋았고, 원전도 좋았고요, 태양광도 좋았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뭐 우주항공과도 엮여 있는 것 같고, 트럼프가 발언하고 있는 내용들과도 많이 엮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는 자료는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이 ESS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지표입니다. ESS 많이 들어보셨죠?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미국의 발전원별 설치 기간이 있거든요. 보시면 태양광이 가장 짧죠. 태양광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원전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 걸립니다. 특히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죠. 물론 오늘 한미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원전주들 같은 경우도 힘을 받았지만, 일단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 ESS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태양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태양광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태양광을 통해서 혹은 풍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원을 저장할 수 있는 ESS 같은 경우도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부여가 되면서 변동성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ESS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BESS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 배터리 ESS를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넣어봤고요. 일단 ESS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되어 있는 작년에 나온 레포트 결과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요거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봤을 때 ESS 쪽에 대한 매출이 EV, 전기차 쪽에 대한 매출보다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전체 매출이 아니라 북미 라인에서 ESS 쪽이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내러티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좋은 얘기도 좀 말씀드려볼게요. 좋은 얘기입니다. 일단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다시 한번 재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긍정적이고, 두 번째는 뭐 두 번째 2번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확장, 이 부분이 또 이제 B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마지막은 뭐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휴머노이드와 관련돼서 전고체가 쓰일 것이다, 3원계 배터리가 쓰일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저희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하나 잘 나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미국의 오피스를 만드는 데 쓰여지는 전체적인 건설 지출과 데이터 센터의 건설 지출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차 전지까지 받아갈 수가 있다. ESS 쪽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밑에 내용 보시면은 뭐 ESS 인허가 병목이 해소가 되고 있고, 뭐 ESS 승인 기간이 2년에서 3년이나 걸렸었는데 최대 6개월로 이제 짧아진다라는 부분들, 승인을 잘 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겠다라는 부분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 생각을 한번,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발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서해, 동해, 남해 이런 데 있거든요, 발전소가. 그래서 에너지원을 만들고 나서 그 에너지원을 저장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은근히 버려지는 전력들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전력기기에 대해서 쇼티지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에 관련돼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변동성도 잘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버려지고 있는 에너지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버려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V가 중요한데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우리 시장,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붙어주고 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탄산 리튬 가격은 최근에 좀 꺾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꺾이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꺾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2020년도부터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쭉쭉 밀리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며칠 동안은 꺾였지만 추세적으로는 돌아섰다라고 보는 게 전 맞다라고 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중국에서 이 생산량을 어느 정도 조절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부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자, 2025년도 12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 요약인데 글로벌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8%가 늘었어요. 미국은 마이너스 42%, 미국은 밀렸지만 전체적으로 올라왔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왔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매력적인 건 뭐냐면 전기차 판매량은 8%가 늘어났는데 배터리 탑재량은 2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긍정적이죠. 배터리가 더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배터리 업체별로 탑재량을 보시면 중국 기업들이 56.8기가와트시, 그리고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간 대비해서 YOY 기준으로 5%가 올라왔는데 11.9기가와트시. 우리나라 세계 기업을 전부 다 더하면 지금 15.6, 17.8기가와트시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CATL보다도 지금 탑재량이 낮고 BYD보다도 탑재량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가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2차 전지 쪽을 좀 준비를 하면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명분은 우리나라 시장이 좋기 때문입니다. 업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반도체가 좋고 우리나라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밀렸었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으로만 가지 않으면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숏 스퀴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매도, 우리가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많이 밀리면 손절을 하죠.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손절매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숏 스퀴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오늘 뭐 롯데에너지 머티 같은 경우도 좋은 내용들이 나왔죠. 2028년도에 전고체를 양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막 주가가 움직였는데 일단 팩트 기준으로만 보면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만약에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그래도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도 한번 보세요.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뭐 LFP 양극재 출하량입니다. 2025년도 12월 달 글로벌에서 이제 33.8만 톤이 출하가 됐는데 22만 톤이 중국 쪽 물량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LFP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2차 전지 안 좋게 보내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식 매매 오래 하셨으면 아시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 주가가 못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건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메리트가 없는 업황이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전 일단 팩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좋았고 2차 전지에 대한 뭐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 설명을 드렸고 ESS에 추가적으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쪽과 엮이면서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100만 기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달이라든지 뭐 화성은 이제 좀 먼 이야기고 달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인공위성을 100만 기 정도 올려가지고 그 인공위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은 원래 태양광 업체들이 판매를 하고 나서 그 세금을 환급을 해줬거든요. 나라에서 환급을 해줬는데 그걸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엮이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가장 포인트고 그리고 코스피가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막 공급이 되면서 이것도 움직이고 저것도 움직이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종목군들로도 순서가 분명히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 너무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배분을 항상 나눠서 하셔야 된다는 부분. 이것도 꼭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부족한데 다음에는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뭐 추가적으로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께 그래서 어디를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섹터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제가 회사에 그런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찍어드리긴 좀 애매해요. 제가 사실은 회사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방송에서 제 별명이 단호박이었거든요. 제가 그건 매수고요, 그건 매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그때는 별명이 단호박이었는데 제가 또 이제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 조금 이제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주일에 2번만 하니까 이 2번만큼은 그래도 좀 저는 실전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 많이 준비해서 다 같이 부자 되면 좋잖아요. 우리나라 뭐 코스피도 오르고 코스닥도 오르고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도 오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도움이 좀 돼 볼 테니까 제 방송 그리고 우리 3프로 이번에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3프로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투자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전 SK증권의 이재규였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